자, 7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. 오늘 좀 많이 하네요. 자,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. 스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07학번이고 35살입니다. 성균관대학교 졸업했습니다. 부모님이 대학교 입학 때 이혼하셔서 그 이후로 학교생활 방황하다가 21살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학과도 저랑 너무 안 맞는데 저번에 35살 방송해 주신 것처럼 계속 회피하고 휴학 계절 학기로 학점 채우면서 학점 3.3 맞추고 토익 900 자격증 구민 자격증으로 한 5, 6개 정도 맞추고 26살에 취업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취업 준비하면서 너무 자기소개서 쓰기가 힘들고 사회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내 머리로는 몇 년이면 회계사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회계사 공부를 준비했습니다. 총 3년 했고 29살에 도저히 부모님 돈 쓰면서 버티기가 힘들어 30살에 아버지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와 일을 하면서 너무 계속 싸우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그때는 따로 새로운 분 만나시고 계셔서 중간에서 가족관계도 너무 안 좋아져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감정평가사를 준비했습니다. 처음 1년 동안은 성적이 잘 나와서 재미를 붙여 했지만 2차 시험 때부터 저번에 회계사 공부할 때처럼 무기력증에 빠져 33살까지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34살에 배달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. 그리고 34살 9월달쯤에 공무원 시험 중 교정직이 커트라인이 낮아서 배달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커트라인 한 7점 차로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또 저번 시험 공부할 때처럼 무기력증에 빠져 공부를 아예 손 놓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, 제 문제점. 오래전부터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안 먹으면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자는 걸 잘 못합니다. 공무원 시험 한 달 전에 약 타는 걸 귀찮아서 안 가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. 계속 잠 안 자고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. 솔직히 마지막 한 달 공부 열심히 했으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자격증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남들보다 공부 진도가 빨리 나가고 성적도 좋지만 지구력이 매우 떨어지고 의지가 약하다는 걸 늦게 깨닫습니다. 급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쓰다 보니 제 스펙을 쓴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거의 무스펙에 35살이라는 겁니다. 취업도 제대로 회사 다녀본 적도 없고요. 현재 하는 배달일은 적성에는 매우 맞습니다. 그리고 느낀 게 이제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다시 도전하라고 해도 또다시 무기력증 핑계대고 안 할 거라고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. 배달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? 현재는 취업해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. 다리 저림이 심해서 한 6개월에 한 번은 주사를 맞아야 통증이 없고 아버지 일이 힘든 일이라 같이 했을 때 도저히 무거운 걸 계속 들거나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다리를 못 쓸 정도로 아파서 아마 제 나이면 남들이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도 걱정입니다.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.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자, 여러분 사연 다 들으셨죠? 지금 새벽 시간대라서 시청자분들은 좀 있는데 다 듣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간단한 사연 아니네요. 그 35세 사연은 좀 비슷하네요. 아, 근데 대학교가 좀 아깝네요.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성균관대를 나오셨을 정도라면 수능이나 내신을 좀 잘 보셨네요. 예. 예. 그 앞전에 그분하고 좀 다르네. 그분은 지방대인데 이분은 성균관대학교네요. 예, 전공이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문과계통 같은 통계학과요. 학점도 3.33. 아니, 왜 이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원서 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내보셨지?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.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?
26살에 졸업하고 3.33이면 학교 이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견기업 계속 될 때까지 넣어보면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35살이잖아요. 9년 전이면 2013년입니다. 2013년이면 그래도 채용이 좋았어요.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. 예. 상반기, 하반기 대졸 공채도 좀 많았었고, 문과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.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이분이 현재 35살이니까 2022년 마이너스 9를 하면 되죠. 26살에 이제 취업 준비했다는 건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는 거죠. 여기서 1, 2년 정도 인턴 경력 쌓고 내봤으면 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거 너무 좀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. 예. 토익도 900이잖아. 예. 금융 자격증 다 맞춰놓고 왜 안 넣어봤는지 나는 지금 좀. 그리고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공무원 고시 같은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. 고시 같은 시험에 도전하지 마세요. 내가 보니까 그래 좋은 대학교 나오고 영어 성적도 나오다 보니까 본인 실력을 좀 가신하신 것 같아요. 회계사 하면 거의 7급 시험에 준하는 시험인데 난이도가 꽤 높잖아요, 여러분. 스카이도 많이 도전하고 많이 엎어지는 시험인데 아무나 붙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. 거의 뭐 요즘에 말하는 행정고시나 뭐 입법고시 다음의 시험이야. 회계사면. 그리고 여기 감정평가서 이것도 네임밸류가 높거든요. 웬만한 공무원 시험도 높아요. 약간 너무 자만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이죠, 작년. 작년 9월 달쯤에 교정직 커트라인. 교정직 이번에 경쟁률 낮았잖아. 제가 오늘 이번에 소개했죠. 국가직 9급 경쟁률 보시면 교정직 커트라인이 정말 커트라인이 난다.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. 6대1입니다. 6대1. 스노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. 제가 방송에 소개했거든요. 올해 국가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올해면 어제 아랫게 시험 본 거네. 토요일날. 4월 2일날 시험 받는 거 맞죠? 이거 통과 못한 거면 심각한 겁니다. 왜냐하면 다른 직렬도 아니고 교정직 경쟁률이 6.5대 1인가 그렇습니다. 내가 보여드릴게.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렸거든요. 솔직히 좀 구멍이었습니다. 구멍.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.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. 자, 요겁니다. 여기 보시면 밑에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, 여섯 칸 요거죠. 6.8대 1입니다. 다른 직렬과 확 차이 나죠.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. 네, 이 정도면. 그래도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꽤나 오래 공부하신 분들인데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 아니에요?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공무원 시험 아닌 것 같아. 아, 이제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난 오래 붙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설령 님이 교정직 합격했다 하더라도 예,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여기 보시면 이분이 불면증이 있다고 했잖아. 교정 업무가 교대 근무는 알고 계시죠? 교대 근무. 교대 근무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합니다.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유튜브에 왜 교정 공무원들 그 일하는 거 보이잖아요. 그분들 맨날 서 있어요. 하루 왼쪽 왔다 갔다 거린다고. 정신이 없어. 일정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대 근무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예, 주야 밤낮으로 해야 돼.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아예 사이클을 못 맞추는 것 같아요. 보시면
무기정뚝도 무기력적이지만 교대 사이클을 도저히 마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보여요. 이게 합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? 들어가서 버텨야 돼요. 우리나라의 교정, 순경, 소방은 다 교대 근무입니다. 좋든 싫든 간에 주간, 야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. 웬만큼 정상적인 사람도 교대 근무 힘들어 하거든요. 근데 이분은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수면 조절도 좀 못한단 말이에요. 사이클도 못 맞춘단 말입니다. 설령 이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거기다 재수들 상대하는 것도 여간 벅찬 게 아니거든요. 멘탈이 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뭐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공감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 더 이상 공무원 시험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저런 전문 자격증 시험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. 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저런 상급 자격증 시험, 거의 90급 이상의 자격증 시험 아예 손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본인하고 인연이 아니야. 설령 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 할 거였으면, 자 여기 보시면 할 거였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했어야죠. 보시면 배달 일을 그만두고 해도 되잖아. 무슨 자신감으로 배달 일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. 보시면 34살에 배달 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. 배달 일 하면서 준비를 했대요.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? 기본 바탕이 없는데. 아무리 저분이 뭐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정직도 과목 분량이 많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국어, 영어, 한국사, 교정학개론, 형소법개론 요 5가지 아닙니까? 형소법이 만만하지 않을 텐데 법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라면. 저도 형소법을 배워본 사람이에요. 형소법이 처음에 그 절차법 이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. 이해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적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을 텐데. 관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고발, 공소시효, 증거법, 전문법칙 쉽지 않을 텐데 이거. 그래도 할 거였으면 아싸리 다 배제하고 있어야 됩니다. 눈치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. 이건 공무원 간사분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. 할 거면 그냥 얼굴에 천팔 깔고 한 번만 도와도 해가지고 배수진 쳐가지고 해야 돼.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시험이에요. 그런데 이분은 배달을 하면서 준비했으면 당연히 공부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겠죠. 예. 많이 부족했겠죠. 그리고 혹시나 뭐 내년에 이 교정직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정이 올해 최고로 많이 뽑은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이 뽑은 겁니다. 작년에 한 150명인가 뽑았는데 지금 몇 명이야? 한 700명이 넘네요. 거의 5배입니다. 아, 4배, 4배, 4.5배.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 뽑을 거예요. 그럼 이것보다 컷타임이 더 높겠죠? 근데 이 대학이라는 것도, 뚜리님, 대학이라는 것도 이걸 살릴 수 있는 시기가 있어. 이거를 살리고 좀 이거의 어떤 대학교 어떤 학벌의 이점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저분이 너무 좀 지나버렸죠. 네. 이분이 한 31살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35살입니다. 그리고 공백기가 9년이에요. 인턴이나 뭐 계약직 경력도 없어요. 요즘에 보면 중고 신입도 많이 뽑잖아요. 사회 경력이 없는 사람을 아예 뽑아주지도 않아요. 서울대도 요즘에 사회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안 뽑아줘요. 애초에 기업들이 이제 그런 이제 중고 신입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뭐 바로 못 들어가면 뭐 인턴 경력 한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인턴을 뽑아줄지도 의문이야 이게.
예. 근데 배달 일은 적성이 맞다고요? 배달 일은? 배달 일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? 배달 일을 하신 지가? 아, 좀 오래 하셨구나. 2년 됐구나. 하시는 데 만족하세요? 일하시는 데는 뭐 본인이 만족하십니까? 별로 힘든 거 없습니까? 일하면서 힘든 거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. 근데 여태까지 했던 다른 일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아, 만족한다고요? 2년이면 그래도 좀 오래 하셨네요. 또 일하면서 돈은 좀 모아놨어요, 그러면? 배달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목돈 마련하셨어요? 아, 괜찮다고요?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,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, 이것저것 뗄 거 다 떼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서울에 사시는 분 맞죠? 네, 서울 분 같은데. 평균적으로.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 적게 나올 때 빼고, 대략적으로 평균 딱 잡아서 얼마 정도 나온다. 아, 3, 400요? 꽤 되네. 한 350 정도 되겠네요. 이게 이분이 난감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와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기도 좀 힘들어 사실. 250요. 본인은 그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? 아, 보면 너무 비수기라고요. 그럼 본인은 그 수익적인 부분에 만족하십니까? 아니면 좀 이거 말고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뭐 그런 입장이세요? 제가 보니까 2년 정도 탔으면 어느 정도 도가 트신 분입니다. 이거는 배달 쪽에서. 예.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예요. 불만족한다고요? 왜요?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을 하는 거죠?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그 급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시네. 음.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위험한 게 크다고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사고 한 번 나면 작살나니까.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. 또 서울의 교통신호가 워낙 복잡한 것도 있고. 뭐 우리 수노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강남 선능력 사건도 좀 파장이 크잖아요. 배달 라이더들한테. 예. 물론 그게 배달 라이더가 좀 그 차 앞에 댄 건 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좀 위험한 거. 근데 이분한테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분이 뭔가 다른 일을 도전하기도 좀 애매합니다.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. 아니 전문직을 치는데 또 치라고요? 사연 제대로 안 봤죠? 아니 사연 제대로 안 보셨습니까? 이분 전문직 쳐가지고 지금 시간 다 까먹은 거야. 다 까먹고 이거 하는 거예요. 할 만큼 하고 하는 거야. 할 만큼 하고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. 근데 또 치라고요? 아니 대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차고 몇 번 좌절을 겪었어.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특정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다 붙는 게 아니에요. 고시낭기들 많아. 뭐 서울대면 다 붙는 줄 알아? 스카이면 다 붙는 줄 아세요? 이게 남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. 오히려 젊을 때 해가지고 붙는 게 확률이 더 높지. 나이 먹고 하면 더 힘들어요. 나이 먹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. 이분은 이미 발을 담갔는데 안 돼가지고 할 만큼 했는데 안 돼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. 참
참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. 일단 다 지워야겠어. 하여튼 이 무지성 진짜 아유. 하여튼 닉네임 중에 성이름 저 달고 있는 사람 치고 정상이름 못 봤어 내가. 아니 원래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시험은 가장 젊을 때야 돼. 젊을 때. 젊을 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전문직은 일반 공무원 시험 레벨명 차원이 다릅니다. 공무원 시험도 어렵잖아. 전문직은 더 어려워. 아니 본인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가지고 끝을 봤겠지. 그럼 왜 이분이 접었겠어요? 참 진짜 나 저런 사람 제일 싫어. 남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. 음. 나이도 찬 것도 있지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체력도 이제 고갈됐어. 공부도 체력이 중요하거든요. 집중력도 중요하고. 근데 나이가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도 나이가 차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. 그냥 종이장 한 장이면 졸업장. 종이장. 한 장이 지나지 않습니다. 대학 졸업장, 이 전공이라는 것을 써먹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지. 그 타이밍 시기에 지나버리면 그냥 무의미합니다. 이미 지금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. 하여튼 저 닉네임 성인은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.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. 일단 몸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. 일단 몸이 너무 만시창이네. 이게 보니까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고시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몸이 망가진 것 같아. 힘든 일을 같이 해가지고 몸이 망가진 것도 있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. 고시 시험이. 책상에만 앉아있고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기 때문에 하체가 빈약해지고 허리가 안 좋아져요. 물론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일을 따라하면서 힘든 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진 것도 있는데 부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시 공부를 한 7년 하면서 안 움직이고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마 관절이나 허리가 굳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도 안 하고 기본적인 어떤 근육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. 네. 그래서 몸 관리 중요합니다. 지금 상태에서 몸 나빠지면 이건 더 답이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. 병원 물리치료 가서 약 꼭 처방받고 꾸준하게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. 이거 걸으시면 안 돼요. 자, 수놈이 잘 들으세요. 이거 걸으시지 마세요. 귀찮다고 가지 마. 귀찮다고 이제 안 가려고 하지 마세요. 약은 그냥 계속 먹어야 돼. 몸이 완치가 안 된다면 뭐 내가 좀 보다 나은 상태에서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운동도 같이 병행하세요. 차라리 이렇게 해요. 배달일을 하면서 배달일을 하루에 12시간, 6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마무리 많이 한 10시간 정도 하잖아. 그 10시간 일하고 나머지 2시간은 운동해요. 운동. 예, 운동해가지고 근육 만들어야 돼. 이게 님이 허리 다친 이유가 그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 오래 하면서 운동 같은 거 전혀 안 했을 거 아니야. 아예 안 했을 거 아닙니까? 하면서 살만 찌고 근육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각종 마디나 허리가 굳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몸으로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. 근육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겠지. 제가 보니까 이분이 운동 같은 거 잘 안 하실 것 같아. 운동해야 됩니다. 네, 운동해야 돼요. 님 살려면 운동해야 돼, 살려면.
근육이 좀 있으면 좀 덜 힘듭니다. 운동할 때야 좀 뻐근할 수 있겠지만 등 근육이나 이제 어깨 근육 같은 게 있으면 덜 뻐근해요. 덜 뻐근해. 하체 근력 같은 게 있으면. 그래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예. 아니면 서울 사시면 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어, 특전사 갔다 왔다고요? 병사로 갔다 오셨나 보네. 이분이 그래도 좀 젊을 땐 날렵했나 보다. 분당 살고 있다고요? 수도권 같은데 왜 마트에 식자재 납품하는 거, 그 배달하는 사람들 많이 뽑던데? 그런 거 할 생각은 없어요?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요즘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언택트 사이다 보니까 마트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만 원 이상 이제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거 이제 3만 원 주문하면 배달시켜 주잖아요. 그 배달하는 사람도 뽑더라고요. 그 다마스 같은 걸 운전해가지고. 어차피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물론 그것도 약간 힘을 써야 돼요. 식자재 이제 들어야 되니까. 근, 근데 저런 일보단 나을 것 같은데. 예.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, 예,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마트 같은데 이제 배달 많이 하거든요. 예.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3만 원 이상 이제, 예. 3만 원 이상 그 배달하면,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달을 시켜줘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뭐 라면, 뭐 고기, 채소 같은 거 딱 3만 원 맞춰가지고 해준단 말이야. 그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. 예, 그거 있어요. 수도권은 많을 겁니다. 수요가 많을 거예요. 1인 가구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을 못 보잖아. 바빠가지고. 장을 못 봐가지고 요즘 배달 많이 시킵니다. 예, 이쪽도 배달 일이 많아요. 그래서 이쪽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분당이면 인구도 많으니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해요. 예, 요거 한번 알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? 요거 한번. 그리고 이제 돈 모으시고, 예, 돈 계속 모으시고. 예, 그 생각 못했죠. 그래서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힘을 좀 써야 되는 걸 겁니다. 배달 음식이야 뭐 무겁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, 저 식자재 같은 경우에 뭐 무도 있고 쌀도 있습니다. 예, 쌀도 있고 생수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데 중소기업 생산직이 힘들까요? 힘들지는 않는데요. 중소기업 생산직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힘을 써야 돼.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. 어렵진 않은데 아니,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설령 들어가더라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아무래도 힘을 서 있다 보니까 힘들어. 오히려 저거보다 더 힘들어. 식자재보다 더 힘들어서 더 힘들었지. 덜하지 않습니다. 식자재 배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쌀 같은 거 배달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. 아니면 수노님 그 주변에 뭐 가족들한테 카트 같은 거 맞죠? 카트 같은 거 이렇게 밀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배달 많이 시키거든요. 아파트 같은데 엘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아파트 마트 같은 데 직원 뽑는 거 있으면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. 아파트 마트는 잘 안 망해.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장사가 잘 되거든요. 바쁘니까 이제 그 몇만 원 주문해가지고 갖다 달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. 그래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. 운동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살력 운동 하셔야 돼요. 예.
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. 건강 관리 하셔야 돼. 사실 돈 버는 것보다 네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,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. 건강 관리. 몸 관리 하셔야 됩니다. 헬스 끊어도 되는데요. 야, 동네 뒷산 가가지고 하셔도 됩니다. 동네 뒷산 가서, 동네 뒷산 가도 요즘에는 뭐, 아정 바벨 다 있어요. 약간 반 헬스장처럼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가지고. 헬스가 살칩니까? 헬스 요즘에 10만원이면 3개월 끊을 수 있지 않나? 개인, 아니, PT 안 받으면 헬스 안 비싸지 않나요? 요즘 헬스 장사 안 돼가지고, 좀 싸게 받는데. 달에 3만원씩 받는 데도 있는데. PT만 안 받으면 쌀 텐데. 헬스가 PT 때 비싼 거지. PT 빼고 나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. 아무튼, 아유, 너무 좀 그렇다. 예. 선택만 잘했어도, 누가 좀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분이 좀 나았을 텐데. 님도 느끼셨죠? 이 공무원 고시 같은 시험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는 사실 느끼셨죠? 음.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피부로 느끼셨죠? 이게 만약에, 실패하면 내 청춘이 어떻게 되는지를 피부로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? 예. 됐습니다. 예. 됐어.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사시고 하면 돼. 이제부터라도. 예.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.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? 지나간 거. 이제부터라도 뭐 거기에 맞는 거 하고 살면 돼. 예, 살면 됩니다. 대신에 내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다녔던 뭐 대학교 가방끈 이런 건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거기에 자기 지신 가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. 어차피 이제 대학교 저 전공을 써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세요. 예.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도 원합니다. 식자재 마트 배송일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 원해요.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오래 못 하거든요. 저 이제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배달을 가면 무시받고 하니까 오래 안 해. 그래서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님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페이가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300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. 이게 세금 떼고 300인지 세전 30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. 예. 아무튼 알아보시고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뭐 님이 뭐 대단한 일은 뭐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먹고 살 수는 있어. 먹고 살려면. 대신에 뭐 저런 이제 시험을 보는 거 저런 것들은 이제 포기하셔야 되죠. 완전히. 포기하고 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해야겠죠. 대신에 건강 관리, 네, 허리 관리, 몸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. 예, 이미 몸이 상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, 뭐 약 먹는 거, 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. 예, 님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투자 더 많이 해야 돼요. 식은경도 더 많이 쓰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지난 과거는 이제 덮으시고요. 예, 덮으시고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막상 여기서 일해가지고 또 인생이 또 풀릴 수도 있는 거야. 예. 아무튼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. 앞으로도 뭐 희망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네, 수도님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
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